네, 우리 3강입니다. 3강에서는 기출문제 보건 유형 두 번째 그 인성 및 감성, 감성과 이성적인 합리성 판단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연구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수험생들을 우리 독자분들 요 문제부터는 책에 없을 겁니다. 저희 교재에 없어서 따로 제공되는 거를 이용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책에 있어서 이렇게 있는 것보다 왜 저희가 이제 그 책에 없는 걸 했냐면요. 요 문제를 딱 가지고 실전처럼 2분 내에 분석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한번 이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라는 측면으로 이렇게 준비를 했으니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꼭 2분 동안 강의를 듣기 전에 지금이라도 좀 듣기 시작하신 분들은 딱 접으시고 2분 동안에 딱 보고 판단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강의를 다시 시청을 해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이제 2분 동안 좀 보셨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이 문제 분석부터 좀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보시면 학생이 중증 치료를 맡고 있는 담당 의사라고 가정을 하자. 시험부 판정을 받은 어떤 환자가 극심한 고통을 하소연하면서 자신이 몇 주밖에 못 산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지금 병마와 싸우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자신이 편안히 죽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고 애원을 하고 있다. 그 환자는 이미 진통제의 한계를 벗어나서 깨어있는 동안에는 방음 마스크를 씌워야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으며 이 환자를 담당하고 있는 주치의인 당신도 이 환자의 회복 가능성은 0.001%도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다. 심지어 환자가 가족들에게도 극심한 통증을 하소연해서 환자 가족 90%, 부인을 제외한 90% 정도는 환자의 뜻을 따라서 안락사에 찬성하고 있으며 환자가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이 환자는 최대 8주 정도 버틸 것으로 예상하며 아직까지 이 환자에게 맞는 치료 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 중이라는 소식을 들은 바가 없다.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의료법상 안락사는 어느 경우에도 위법이다. 만일 이 법을 어겼을 경우 최대 의사면허 취소부터 최소 면허정리 3개월이다. 이렇게 된 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은 이런 경우에 당신이 이 학생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 이 담당 의사라면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라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에 대한 우리 총평 먼저 접근법 또는 한번 우리 교수님 대표적인 네. 선택형 문제인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면접장에서 선택형 문제를 접했을 때, 선택을 요구받았을 때 어떠한 선택을 하더라도 딜레마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그 주어진 선택 A냐 B냐 흑이냐 백이냐 그 주어진 조건대로 끌려가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 문제의 경우에도 지금 지원자 학생이 중증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의인데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말기 환자죠. 그 환자의 극심한 고통을 이제 이해하고서 그 환자의 고통을 당신이 해소시켜주는 선택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 어떤 선택을 해도 당신은 난관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실은 배경 지식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이건 주치 개인이 결정하고 그 상황을 이제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실은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사회에서도 이미 20세기죠. 1990년대부터 이 문제에 관해서 여기서 이제 사용된 용어 중에 안락사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저는 이 용어는 전음사로 바꾸었으면 싶고요. 왜냐하면 안락사는 동물들의 경우에도 안락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죠. 그래서 인간의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혼용하긴 했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존엄사라고 하는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 문제에 관한 어떤 사회적 논의의 과정을 보면 1998년에 보라매 사건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건이 있었어요. 이제 그 회생 가능성이 없는 남편을 병원비도 감당이 안 되고 그래서 부인이 의사한테 하소연을 해서 퇴원을 시켰고, 물론 병원에 있을 때는 연명치료만 했죠. 퇴원을 해서 결국은 집에서 그 남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그 부인이 구속이 되고 퇴원을 허용한 의사들까지 법적 처벌을 받는, 물론 3심 대법원까지 가서 6년 동안 진행된 재판이었습니다. 이때 이제 부인은 9년 아닌가요? 9년? 6년이었습니다. 2009년 대법원 판례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예, 6년 동안 진행이 됐었는데 이때 이제 부인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적용이 됐어요. 물론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라 뭐 계획살인하고 달리 이제 형량이 크진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의사들의 경우에는 살인 방조죄로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10년 뒤, 물론 이제 이때도 상당한 사회적 논란들이 있었는데 그 10년 뒤에 2008년에는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어요. 자, 대법원에서 존엄사를 인정하는 기준은 무엇이었냐면 첫 번째, 회생 가능성이 없고, 자, 두 번째, 본인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표시한 경우, 그 방법은 물론 이제 현재 식물인간 상태로 누워 있다고 하면 지금 그 의사 표시를 할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일정 뭐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연령대가 되면 장기 기증 관련 서약이나 또는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이제 서약하는 이러한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고 하면 본인이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회복 불가능한 단계여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전문 의사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그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라고 하는 판정이 나와야만 합니다. 자, 이러한 합의에 이르게 되면 그 이제 생명 유지 장치, 인공호흡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유지하던 생명 유지 장치를 떼는 방식으로 이제 존엄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판결이 나왔고요. 이제 그 10년쯤 뒤죠. 2016년에 존엄사법이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2017년부터 이 이제 존엄사가 가능한 상황이 되었고요. 실제로 이제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건 좀 수월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요거를 문제를 접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예전에 이제 MMI라기보다는 뭐 인제대 문제에서 한번 이렇게 이 MMI 인제대가 그동안 MMI라고 하지만 서울대보다는 좀 약간 지금 이 간략한 MMI로 많이 출제가 됐었는데요. 안락사와 존엄사에 관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안락사하고 존엄사를 우리 친구들이 구분을 잘 못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학계에서도 존엄사를 안락사의 소극적인 형태다라고 좀 보는 게 좀 사실인데, 이제 우리 그 수험생들이 구분하기 좋게 좀 말씀드린다면, 존엄사라는 것은 이제 이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는 식물인과 뇌서 상태에 빠져 있는, 즉 의사에 반하냐 못하느냐, 즉 연명 치료를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냥 뭐 의식이 없이 그냥 산소호흡기에만 끼고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연명 치료라고 하는데, 과연 그런 식으로 그냥 자기 의사에 반하지 않고 그런 치료를 계속 할 거냐 안 할 거에 대한 것이 이제 우리가 존엄사의 측면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안락사라는 것은 우리 이 지문에 있는 것처럼 의사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난 너무 아파. 나 아프니까 나 좀 제발 좀 죽여줘. 이 고통이 차라리 죽는 것보다 좀 덜 할 것 같아. 더 뭐 이렇게 죽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 라는 측면에서의 어떤 이 안락사를 우리가 이제 적극적인 안락사 이렇게 좀 구분을 한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존엄사가 됐든 우리 교수님 말씀 맞다나 그런 어떤 그 대법원 판례라든가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발전이 되어 있고 아직은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불법으로 좀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우리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부분의 어떤 기초 지식이 좀 충분히 인지가 돼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 교수님이랑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1강에서도 잠깐 교수님이랑 저랑 말씀드렸듯이 의사가 되기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준비가 됐느냐, 네가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공부하고 찾아가느냐, 이런 거에 대한 것도 좀 이게 어떤 제가 의사로서의 어떤 자질에 대한 문제라기보다도 이런 네가 그런 책을 읽으면서 네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생각을 해본 거 있어? 뭐 이런 거를 물어보는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그런가요? 예, 좀 그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저는 면접 수업 네. 학생들 네. 진행하면서 네. 의대가 아닌 일반 네. 학과를 지원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면접 수업을 하면서도 네. 기본적으로 공통으로 다루는 주제가 네. 복지 관련 주제, 네. 우리 현재 이제 고령화 사회, 네. 고령 사회, 네. 네. 초고령 사회 네. 이 인구 구조 변동 문제나 네. 네. 이런 존엄사 안락사 문제나 네. 낙태법 관련 문제나 그렇죠. 이런 그게 주제들은 이제 많이들 기본적으로 나왔던 다루죠. 거죠. 그래서 뭐 낙태법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 친구들이 이제 그 법령이 그 이 어떤 뭐 그 이 어떤 뭐 이 강압적인 어떤 그 성폭행에 의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합법화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무시하고 가는 측면이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까지 나왔던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초 지식을 조금 알고 가는 것이 배경 지식을 알고 가는 것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 안락사하고 네. 이제 연관해서 네. 실제 이 안락사나 존엄사라고 하는 네. 단어가 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단어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주 개념 정리가 네. 정확히 안 돼 네. 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문제를 시작하면서 안락사를 존엄사로 좀 용어를 바꾸는 게 좋겠다고 하는 제안을 한 이유는 네. 최근에 한 사건 때문이에요. 네. 특정 단체의 명칭을 거론하는 건 좀 곤란하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지금 거론되고 있는 예, 얘기입니다. 예. 예, 동물보호 단체가 네. 있는데 네. 그 단체가 네. 뭐 국비 지원이나 그다음에 각종 이제 성금 같은 것들을 모아서 네. 동물을 보호하는 단체였는데 네. 네. 알고 보니까 그 단체가 유기견들을 모았다가 한 3, 4주가 지나면 관리가 어려우니까 안락사를 시켰대요. 네. 이제 그것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 그러니까 동물이 의사를 어떻게 반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거 존엄사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수사를 그렇죠. 하다 보니까 예. 뭐 그 맞습니다. 단체의 대표가 뭐 실제 이제 공금 네, 유용 아주 이런 혐의도 있고. 유명한 사건이었죠. 예, 예. 네. 그래서 이 안락사라고 하는 용어가 그리 이제 접하기에 편한 용어는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런 제안을 아니 그리고 했던 실제로 거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안락사냐 뭐 넓은 의미의 안락사다. 또는 뭐 좁은 의미의 뭐 존엄사다. 뭐 이런 뭐 이렇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더라고요. 네. 예, 아직은 이제, 개념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구분을 좀 해주면 나름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지식을 우리가 좀 공부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구분져서 우리 친구들이 좀 분류를 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 제가 이제 1강에서 말씀드리려고 하다가 이제 잠깐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우리 뭐 수학 문제를 풀 때도 유사 문제를 자기가 문제를 이렇게 학교 선생님들이 만들어 보라고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추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이 지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한번 그 질문지를 한번 만들어 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랑 좀 비슷한 유형으로 지금 좀 전에 죄송합니다. 좀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 그 이 동물 보호소에서 그 이 안락사 문제 이것도 상당히 좀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수의대 같은 경우. 예, 실제로. 또 상당히 하나는 중요한 주제죠. 예. 또 하나가 뭐냐면요. 그 요즘 최근에 이슈가 되는 그 개 구충제 펜벤다졸이 말기암 환자들한테 좋다고 그래서 예, 그게 실제로 말기암 환자들이 이제 더 이상 못 산다. 나 못 사는데 이거 뭐 임상 되든 안 되든 한번 내가 먹어볼게. 예, 실제로 펜벤다졸이 말기암 환자들의 효과는 있다라고 좀 하나 봐요. 근데 이제 부작용이 있으니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한다는데요. 그것처럼 이 펜벤다졸이 개 구충제의 약인데 불구하고 말기암 환자들에게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정당성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문제도 좀 나올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이런 유사 문제로 좀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렇게 좀 그 이 문제를 좀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그 학생은 어떤 조치를 취하겠느냐에서 우선순위는 뭐라고 생각하시는가요,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제 1번 문제 같은 경우 네. 이제 환자가 원하는 방법 외에는 네, 다른 네. 방법이 없는가? 네. 이제 첫 번째 지금 이런 네. 경우 학생은 어떤 네, 조치를 네, 취할 네, 수 네, 있겠는가? 네, 네, 네. 자, 네. 이것은 이제 방금 제가 이제 설명을 했던 것처럼 네. 어떤 사회적 논의가 있었고 네. 합의 과정이 있었어요. 그리고 네. 거기서 지금 선정된 기준이 있었죠. 네. 첫 번째는 대상이 네. 이미 사회적 소생이 불가능한 네, 네. 말기 환자, 그다음에 본인이 네.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즉 자기 결정권을 행사한 거죠. 중단 의사를 밝힌 경우에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이 존엄선언 안락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의료 전문가들이 모인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회생 불가능이라고 하는 판정이 분명하게 나와야 그 다음 단계에 이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는 거죠. 즉 담당 주치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프로세싱을 그런 식으로 이제 언급을 네, 해주면 과정이 필요하죠. 굉장히 그렇죠. 예. 그럼 굉장히 큰 좋은 점수를 받겠네요. 예. 그 정도 되다고 하면 뭐 이거는 넌 이거 문제 알고 왔냐 할 정도로 전문 의료인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런 경우 접하지 못했을 테니까. 근데 실제 이제 농담처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런 주제는 평상시 이제 면접 준비하면서 일반적으로 꼭 의대 지원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한 번씩 검토하는 주제예요. 근데 저는 이 문제를 보면서요. 저는 이제 마지막 두 줄에 좀 봤어요. 그러니까 의료법이라는 거와 면허 취소.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좀 비중을 두은 이유가 아까 교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신 게 사회적 합의. 예. 의사니까 저는 이제 그 사회적 합의와 의사의 어떤 그 본질과를 좀 이렇게 갈등 구조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거다. 너는 생명을 살리는 게 의사의 본질인데 사회적 합의가 이게 사회적 합의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럼 사회적 합의를 따르겠느냐? 의사의 본질이 뭐냐? 사회적 합의가 뭐냐? 근데 왜 마지막 두 줄을 제가 좀 염두를 뒀냐면요. 법이라는 것이 사회적 합의잖아요. 그러니까 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이 또 이렇게 갈등 구조가 또 발생할 수 근데 있거든요. 문제는 법이라고 그렇죠? 하는 것도 네. 실은 제가 이제 대법원 판례의 변화를 1998년과 2008년 소개를 해드렸는데 법의 판단 기준도 바뀌거든요. 시대 상황에 따라서.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부분은 1번 추가 질문하고 연결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자, 환자가 원하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느냐. 자, 그러면 이 담당인은 의사인데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이 역할이에요. 그런데 치료할 질병이 없어요. 이미 끝나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의사의 역할은 실은 좀 냉정하게 얘기해서 끝났다고 봐도 되고요. 그래서 뭐 기적을 바라는 거죠.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환자한테는 뭐 고통을 좀 줄여주는 그 요즘에 뭐 통증 클리닉이라고 하던가요? 통증 완화 치료나 그게 뭐 또는 몰핀제나 호스피스, 마취제죠. 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이나 이런 정도만 현실적으로 적용이 가능한데 이건 이 주치의가 관여할 영역이 아니죠, 실은. 그렇죠. 중요 또 말씀하셨는 게 저도 이제 그 교수님이 그 답을 좀 끌어내려고 제가 던진 질문인데요. 저는 그래서 이제 그 사회적 합의와 법이냐, 그러니까 이게 이거거든요. 내가 법을 저축해서 내가 법에 저축을 받아서 내가 법에 어떤 처벌을 받을 것이냐를 염두를 좀 둔 아까 말씀인데 이 부분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게 본질이기도 하지만 인간답게 사는 게 해주는 것이 또 의사의 본질 아니겠느냐. 아니 저는 이제 실은 법에 저촉된다는 부분은 실은 크게 문제 삼지 않았는데 신경 쓰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런 사회적 합의 절차 즉 이제 병원의 경우에도 실제 보라매 사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이었었는데 대형 병원이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는 위원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치의 담당 개인이 아니고 그 위원회의 판단으로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면 실은 병원에서 법원과 만약에 재판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법원과 병원에서 충분히 다퉈볼 만한 여지가 있는 그래서 결국 대법원 판결도 마찬가지 98년과 2008년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왔듯이 충분히 이건
현재 기존에 적용되고 있는 실정법의 개념을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싸움도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형 문제 같지 않지만 이게 이제 이 인성 및 감성에 대한 문제인데 선택형 문제인 것도 같지만 저는 이 문제가 선택형 문제가 같지 않지만 선택형 문제인 것 같은 게 이제 갈등 구조인 거죠. 예. 아까 말씀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 법, 그다음에 인간 의사의 본질, 본질과 어떤 사회적 합의의 갈등, 그다음에 의사로서 인간의 생명을 살릴 것이냐, 인간답게 살게 해줄 것이냐, 이런 어떤 갈등 구조가 굉장히 좀 녹아 있는 좀 문제라고 좀 네.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그래서, 경우에도 네. 뭐 개인의 판단은 네. 개인이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은 아니고 제시되는 어떤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이제 설정된 나름의 기준이 있고 자 이러한 판단도 그 기준에 기초해야 되고 그렇죠. 어떤 합의에 근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 네. 그리고 일정한 과정이 필요한데 그래서 지금 3번 문제 같은 경우 저도 좀 고민을 했습니다. 8주 동안 환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판단인가? 물론 이제 환자의 요구를 거부한다고 하는 경우에 나올 수 있는 추가 질문이겠죠. 자, 그런데 8주라고 하는 시간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이러한 과정 절차를 감안한다면 현실적으로 자, 이 문제를 검토하고 절차대로 그 프로세스를 진행하기에 8주는 현재의 부족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안타깝지만. 그럼 교수님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수험생들이 가장 오류를 많이 범하면서 답하는 샘플 같은 경우 있다면 뭐를 들 수 있을까요? 저 인성을 강조한다고 환자의 요구를 들어준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함정이죠. 당장. 그렇죠. 아니면 나는 감옥에 가기 싫으니까 의료법 저촉되지 않기 위해서 의사로서 이제 뭐 생명을 해치는 일을 할 수 없다. 둘 다 함정입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또 하나 생각해 본 게 예전엔 그 의사 집도의 문제, 그 집도의가 들어왔을 때 뭐 잘못된 걸 봤을 때 끝까지 매달려서 어떻게든 막는다 뭐 이거였듯이 저는 이 문제를 우리 친구들한테 샘플링을 돌려봤더니 의외로 또 끝까지 자기는 뭐 살리도록 노력한다라는 친구도 의외로 있어요. 끝까지 왜냐면 의사의 본질이 난 생명을 살리는 거다. 아까 우리 삼강에서 뭐 일관성 있게 가듯이 그런 친구들도 의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전제는 이미 남은 생명이 8주밖에 안 된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버리는. 근데 그러니까 뭐 끝까지 살리려고 노력을 하겠다. 이런 친구들이 이제 의외로 좀 나오더라고요. 끝까지 살리겠다. 그래서 왜냐면 그 8주라는 것이 어차피 뭐 살아있는 기간이니까. 살아있는 기간이니까 8주 동안은 시도를 해볼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때까지는 어떻게든 근데 이제 거기서 또 하나 조건이 치료 방법이나 의약품이 개발 중이라는 소식은 들은 바가 없다. 이게 이제 포인트거든요.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8주 동안 고통받게 살게끔 할래? 아니면은 그냥 뭐 이렇게 안락사를 시켜줄래? 뭐 이거에 대한 거니까 끝까지 8주 동안 어차피 8주라면 2달이지 않습니까? 2달이니까 뭐 2달 동안을 어떻게든 뭐 기적을 바라면서 뭐 좀 더 뭐 이렇게 할 것이냐 뭐 이런 친구들이 간혹 나오기도 해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는 문제라는 이 케이스의 겁니다. 경우에는 뇌사 상태하고는 좀 다른 문제입니다. 그렇죠. 활동 능력이 없는 그렇죠. 호흡조차 자가 호흡이 불가능한 뇌사 상태가 아니라 고통을 느끼지만 충분히 활동은 가능한 환자잖아요. 이 경우에는 호흡기를 떼는 방식의 존엄사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 환자의 요구를 받아주어 가지고 안락사를 선택하는 것은 현행법으로도 결국은 살인 행위나 마찬가지라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또 우리 요 문제에서 우리 그 친구들이 좀 주의를 할 게 뭐냐면 이런 문제에서는 어느 한쪽을 확고하게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주변 상황에 대해서 두루뭉실하게 좀 피해가는 것이 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한데요. 근데 저는 이제 정리를 좀 해본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에 8주 정도 버틴다.
치료 방법이나 의약품의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들은 바 없다. 또한 의료법상 알란사는 위법이다. 그 다음에 자기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요 조건을 뒷부분이니까 이제 아까 우리 앞에 앞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2분이라는 제시문을 읽는 동안 뒷부분에 있는 걸 이게 놓칠 수 있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좀 저희가 이제 3강의 제목이 뭐였냐면 인성 및 감성. 즉 그런 부연 부제가 감성과 이성적인 합리성 판단. 그러니까 과연 감성에 치우칠 것이냐, 이성적 판단을 할 것이냐. 이성적 판단에서 아주 사회적 합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법, 뭐 이렇게 어떤 합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감성적인 판단을 할 것이냐, 또는 본질적으로 갈 것이냐, 의사의 본질적으로 갈 것이냐. 이게 좀 둘이 이렇게 복합적인 거기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저울질을 해야 될 문제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는 뭐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추가 문제로서 이제 환자가 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은 없느냐.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선택과는 개체가 가질 수 없는 것이냐. 그 다음에 8주 동안 환자가 고통스러운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은 올바른 판단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추가 문제 중에서 언급해서 뭐 설명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 두 번째 문제 집어서. 같은 경우 그렇죠. 두 번째가 아마 예, 가장 맞습니다. 죽음에 대한 선택권을 네. 즉 이제 해당 당사자 본인이 가질 수 없느냐 하는 문제 같은 경우는 네. 일단 뭐 기본적인 틀로는 이미 답은 나와 있죠. 그렇죠. 실제로 네. 지금 연령에 상관없이 장기 기증서약이나 네. 이것 뭐 살면서 어떤 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네. 내가 의사 표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더라도 네. 네. 뇌사 상태나 이런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의 뭐 생명을 살리는 네. 그러한 의미로 내 장기 기증하겠다고 하는 서약 있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대개 이제 고령자들의 경우에 해당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연명치료 거부 의사. 그렇죠. 예.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 실은 이제 무의미하게 호흡만 연장하는 네. 생명 연장에 대해서는 사전에 거부 의사를 밝히는 방법이 있어요. 최근에 이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예, 최근에 이렇게 미리 연명 치료를 거부한다는 그 서약서를 먼저 쓰는 추세를 좀 가고 근데 있더라고요. 이제 이 문제에서 제기한 네. 정말 엄청난 고통에 시달리고 있고 남은 삶이 8주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만 네. 이 사람의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호흡도 자가 호흡을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이 경우에는 좀 이제 기준이 달라져야죠. 그렇죠. 실제로는. 네. 그래서 이제 이 죽음에 대한 선택권에 대해서 네. 개념 구분이 좀 이제 범위에 대한 정리가 좀 필요. 맞습니다. 예, 제가 할 지금 것 그 같다는 부분을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드려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게 상황을 우리가 또 이렇게 수험생들이 정해주고 가야 되는데. 예. 자살이나 그러니까요. 살인까지도 포함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게 또 악용이 될 수 있는 그렇죠. 문제고. 네. 연명치료 거부사 같은 경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상황. 네. 본인이 심정지가 오거나 고령자인데 네. 뇌사 상태에 빠지거나 하는 경우에 네. 의미 없는 생명 연장 의료기기를 통한 네. 생명 연장을 거부하는 것이지 네. 생명 자체 삶을 스스로 포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는 지금 가장 갈등을 겪고 있는 단체가 이제 종교 단체하고의 어떤 갈등을 겪는 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내가 신의 영역인데 그렇죠. 무조건 이걸 생명 연장. 인간이 선택할 것이냐. 예. 뭐 얼마 전에 굉장히 저 인기 있었던 영화 뭐 있지 않습니까? 뭐 저승사 뭐 인과상가요? 뭐 하여튼 뭐 그런 신의 뭐 하여튼 그런 영화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이게 뭐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어떻게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 것이냐. 실제로 이제 종교단체하고 부딪힌 대표적 이슈가 네. 요 전음사 문제하고 네. 그다음에 낙태급 금지법 그렇죠. 네. 이 두 가지가 네. 상당히 첨예하게 이제 부딪히는 근데 문제죠. 또 공교롭게도 이게 또 의사하고 가장 결부된 문제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네요. 가장 또 네. 중요한 주제이기도 네. 하고 네. 그다음에 시대 상황에 따라서 실은 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네. 법 자체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영역이기도 하고요. 네. 근데 뭐 법적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저는 말씀드린 것이 사회적 기준이나 그러니까요. 합의가 이제 달라진다는 네, 얘기죠. 그렇죠.
무엇보다도 인간이 어떻게 선택권이 인간으로서 선택권의 폭이 이제 더 넓어진다는 측면에서 또 내가 내 인생을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내 삶을 결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어떻게 보면 좀 바람직하기도 한데 아까 뭐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종교단체의 어떤 신의 영역인데 인간이 어떤 그런 것이 판단할 수 있느냐 또 하나 이게 좀 악용될 우려가 좀 있다. 그러니까 저는 요 본 문제도 본 문제지만 실은 요 2번 문제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예, 실은 상당히 좀 논란이 될 수 있었던 문제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낙태법 같은 경우도 뱃속에 있는 아이에 대한 어떤 그 선택권이 그 어떤 생존의 선택권을 부모가 결정하는 측면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논란이 되는 같이 굉장히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상강에서 지금 다루면서 좀 우리 수험생들한테 강조드리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저희는 이 1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강의는 또 MMI는 정답은 없습니다. 모범 답안이라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범 답안도 가산점을 얼마만큼 더 받느냐. 그러니까 여러 상황들을 교수님하고 저하고 계속해서 언급을 해 드릴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일관성을 갖고 자기 나름대로의 정리를 좀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앞으로 남은 4강, 5강, 6강, 7강, 8강까지도 그런 초점으로 강의를 좀 들어주시면 상당히 좀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교수님, 요 강의에 대해서 뭐 또 언급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부분 있으시면? 할 말은 다 한 것 같은데요. 다 했는가요? 예, 예. 네, 그럼 여기까지 예. 마치시고요. 4강으로 해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